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고수들만 아는 국민연금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말로 최고의 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수할수록 유리한 연금이고요, 장애 보장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보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또 모든 보험 상품 등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상품 등을 해지한 후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를 평생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부가 가입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미 가입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이 없는 자녀들도 만 18세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최대 119개월 추후 납부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반납을 통해서 납입 기간하고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고보험료로 납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가입자한테 해당하는데 49만 7,700원을 납부하면 더 좋죠. 그리고 선납보험료라고 해서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동안 선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소득공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각 모두 가입한 경우 연금 개시 시 부부 모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족연금 전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연금액을 100% 받고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든가 아니면 유족연금액 전체 100%를 받는 것 중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해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 등 예를 들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부부가 함께 받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한다면 본인의 연금액 100% 플러스 유족연금액의 50%를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어 보입니다만 국민연금이 과거에는 20%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새 30%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 등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요, 가입 중 장애를 입었을 때 무료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최고의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어떻습니까? 장애연금하고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연금을 선택했다. 그러면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때 노령연금을 위해서 납부했던 보험료 부분에 대한 손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연금을 받다가도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속해서 두 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약간의 노동이 필요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애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납입 기한을 10년 미만으로 하여 연금이 아닌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다면은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에 유정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납입 기한을 10년 미만으로 해서 연금이 아닌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납입 기한을 자유자재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맞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임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료를 부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요.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까지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납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료 미납부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요, 강제 징수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체납 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압류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법인의 경우는 압류와 추심을 하게 되니까 법인은 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개인은 미납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년 10개월 동안 납부했습니다. 10년이 안 됐죠. 그 다음에 5년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납부한 개월 수가 10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중복 지급 관련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미납보험료를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된다면 연금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으면 중복 지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환 일시금을 수령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전략은요, 사실상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부는요, 90세 내외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산다면 손실은 거의 없겠죠. 따라서 기대여명 이상 또는 장수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 강화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국민연금 가입 강화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강화시키십시오. 만 18세부터 임의 가입을 강화시키십시오. 만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을 강화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119개월까지 최대로 추납을 하시고 반환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같은 경우 최고보험료인 매월 49만 7,7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최고의 연금하고 최고의 장애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납보험료를 최대 5년까지 한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줄줄 새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정리한 이후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노후에 완전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은요,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 편에 서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해주는 IFA, CFP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관리의 핵심은 바로 컨설팅, 자산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와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 배치하고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수들만 아는 국민연금에서 손해보지 않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